안녕하세요. 정원해 보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멘탈과의 싸움이잖아요. 요즘같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나는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주의해 보세요. 오늘은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윤대현 교수님과 장윤지 교수님인데 두 분이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그에 관한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교수님의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 모습은 좀 허방봉한 모습? 그래서 왜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또 교회 오빠라고 불리우는 혹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리더라는 자리가 참 매력적이어서 우리나 우리 자신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좋은 리더는 정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리더는 잘 이해하고 경청하고 또 평가해야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너무 잘하다 보면은 때로는 결과적으로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업무 스케일을 잘 정해주고 달성 목표를 정해주고 또 그것을 달성했을 때 유익점과 또 커리어가 무엇이는지 알려주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많이 배우는 게 막연히 막 잘했다고 동료하고 칭찬하는 것이 그게 분명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분께 어느 날 최고의 리더가 되는 분이 나는 유리 멘탈이다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청해 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좀 대비적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리더는 좀 카리스마 있고 냉정하고 강인하고 이성적이고 또 망설임이나 후회도 없이 또 막 잘 직진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심하고 감정적이고 또 상처를 쉽게 받고 그런 평범한 스타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경청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충분히 숙지했을 때 그럴 때 의견을 말하게 하고 또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내가 말하게 되면 반항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오히려 더 큰 저항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이룬 점을 정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의 옳고 그른 점 원하는 그 아웃라인을 분명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성공한 리더라는 것은 자신과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또 긍정적인 사고의 발견, 그리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회복의 탄력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 일에 막 너무 몰두해서 빠져있다 보면 그 자신이 막 번아웃돼서 지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회사나 개인으로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를 개발해서 액티비티한 취미를 스스로 잘 살려서 자신의 힐링 포인트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취미를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왜 부장님들 일요일날 다 모여 위에서 그러면은 아주 자기가 마음도 없는데도 억지로 가가지고 열심히 있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 방법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게 즐거울 수 없기 때문에 낚시가 됐든 라이딩 혹은 요가가 됐든 상대와 마음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객관화시켜라. 냉철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빠져 있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됐죠.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진정한 답을 찾는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남은 다 보이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자각을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일에 몰입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잘 지각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에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후회나 트라우마도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또 일만 하는 사람은 대신 마음이 경직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좀 긴장감이 있기 쉽고, 잘 어울려 오히려 노는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남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좀 포용력이 있어서 모든 걸 아우르는 힘이 있다고 해요. 상사와 대화를 할 때에는 동기부여를 소통의 기회로 삼아서 상대가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게끔 그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답을 내놓기보다는 열린 질문을 통해서 객관화 시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면은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더 반항하기 때문에 부딪히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며 응원하기가 있습니다. 지지하기를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은 거부감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래요. 니체는 철학의 끝은 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생이 언제나 밝은 무지개만 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상 공간에 나를 집어넣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유롭기를 꿈꾸지만 누구나 거기에 도달하며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은 욕망을 버릴 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심심한 걸 가장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벌 중에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죄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형벌이 있는데, 독방에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뭔가 무한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제한당하면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매달릴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자녀들은 막 부모가 시간을 내줘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녀들이 행복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자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부모 자체가 현재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관계는 복잡한 남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남이면서 동시에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만큼 우리는 감정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공부를 해줄 수도 없고, 결혼을 해줄 수도 없고, 연애를 해줄 수도 없고, 취업을 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의지하면서 끌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조언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또 감정적으로 오히려 다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 개선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공감은 빨리 하고 신뢰는 천천히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 그래요. 모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피드백은 되지만 감정적 정서적 이해를 받기는 쉽지만, 또 감정적으로 기댈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다 필요한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언해보는 바람입니다.